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약간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구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도라고 하는 거는 벌리면 여기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편도는 저렇게 작게 이렇게 있고 여기 염증이 생기고 부으면은 빨개지면서 이렇게 좀 커지죠. 근데 아이들은 이 국소 면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이만큼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코편도라고 부르는데 코에 붙어 있는 편도 같은 그런 면역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이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코 뒤에. 편도는 여기 있고 아데노이드는 이 코의 맨 뒤쪽에 이렇게 있죠. 근데 아데노이드도 코 터널에 이렇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아데노이드 너무 큰 애들은 이 코로 들어가는 여기 길이 좁아질 정도로 이렇게 커져 있는 애들도 있죠. 편도선은 아주 어린 시기에는 참 작다가 그 아동기가 되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아동기까지는 점점 커지다가 그 뒤에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작아져서 짜부라져서 어른들처럼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데노이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의 가장 뒤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편도하고 아데노이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세균이 쳐들어왔다,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코나 목에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 싸우잖아요. 싸울 때 여기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에 있는 임파구에서 항체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항체로 이런 이제 쳐들어온 적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호흡기의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많은 군사들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도에 염증이 생겼다. 편도선염은 편도선이 붉고 이제 부어오른 거죠. 원래부터 큰 정상 편도와 염증이 생겨서 부은 편도가 다릅니다. 그것도 이제 경험이 좀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편도가 커져 있고 이제 염증이 생겨서 빨개져 있죠. 그리고 편도선에 이렇게 곱이 껴 있어요. 하얀색 또는 노란색 곱이 이렇게 편도 사이에 이렇게 껴 있죠. 그리고 목이 쉬어요. 그리고 목이 아프다 그러고 커져 있는 데다가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킬 때마다 목이 아프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목이 아프고 또 삼킬 때는 더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면 목에 이제 임파선들이 림프절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편도선염이 생기면은 이제 열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신 증상도 생길 수 있어요. 몸이 막 쑤시고 막 이제 그런 근육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 거는 편도가 커져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아데노이드는 이제 코 뒤쪽에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은 코로 들어가는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숨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대부분이고 콧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코 뒤쪽이 막히니까 코가 막힌 것처럼 비음 소리를 내죠. 코가 맹맹한 이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좁아진 기도로 이제 코로 숨을 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가 좁아지니까 밤에 이제 잘 때 코를 골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편도하고 아데노이드가 둘 다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커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으니까 코를 골고 크게 호흡을 하면서 코 골다가 하다가 숨을 못 쉬죠. 수면 무호흡. 한참 숨을 안 쉬다가 이러면서 다시 숨을 쉬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편도하고 아데노이드가 같이 커져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이게 목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하니까 굉장히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게 되고 숨이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편도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삼키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액체류는 잘 삼키는데 고형식 덩어리가 잘 안 넘어간단 말이죠. 고형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화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선염이 있거나 없거나 늘 목소리가 쉬어 있는 쉰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같이 커져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커져 있다? 조금만 편도선염에 자주 걸린다? 그러면 무조건 잘랐어요. 그리고 편도선 자르는 김에 아데노이드도 같이 자르지. 그래서 아예 그냥 세트로 그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자르던 아주 그런 무식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굉장히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그냥 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비대해져서 정상적인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숨을 가쁘게 쉬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늘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행동 문제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야뇨증도 생기고 수면 무호흡 생기고 또 산소 부족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도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편도선이 너무 커가지고 음식을 잘 삼키질 못해서 맨날 죽만 먹고 막 음식을 잘 먹기 싫어하고 그랬다면 이제 성장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해서 편도선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데노이드가 너무 커져서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면 무호흡도 생기고 밤마다 코를 골고 막 이런 그리고 낮에도 입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코가 늘 막혀 있으니까 정확한 발음이 잘 안 돼요. 또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얼굴의 성장을 막아서 조금 얼굴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데노이드가 크다면 편도는 놔두고 아데노이드만 잘라주는 그런 이제 아데노이드 절제술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인후통이 매년 너무 자주 생긴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편도선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편도나 아데노이드 절제하는 것이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 거고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우리 호흡기 면역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절제를 하는 거다. 우리 애가 편도가 좀 크다? 편도를 잘라줘야 되나? 코가 좀 막히는 것 같다? 아데노이드를 잘라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